뭐 부처님한테 귀의하는데 우리가 뭐 조건이 있나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이 나를 뭐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적인 신앙은 어떻다? 한계가 있는 거야. 부처님이 이만큼 나한테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할래요. 내가 이만큼 하면 부처님도 이만큼 해주겠지. 이게 중생적인 생각이야. 물론 그렇게 유주상보시부터 시작해서 무주상보시까지 가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나중에 뭐가 돼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라고 우리가 무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유주상보시도 해야 돼. 하다 보면 무주상보시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전버그가 이제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를 이제 회복하면서 그러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상보시하고 윈윈이 되는 거야. 서로가 윈윈이야. 주는 자는 줘서 행복하고, 받는 자는 받아서 행복하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상생, 윈윈. 불교는 뭐 하는 종교예요? 윈윈 하는 종교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비폭력 대화 궁금해요, 안 해요?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인터넷에 다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소개만 하는 거지, 저는 비폭력 대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초급 강사 강의도 안 들었고 중급 강의도 듣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불교에서 보면은 그 십선행이 있잖아요. 그쵸? 십선행. 거기 중에 신구이 삼업으로 해서 보면은 이 구업에 해당되는 게 4가지나 돼. 망기, 양악. 망어하지 말고, 기여하지 말고, 양설하지 말고, 악구하지 마라.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비폭력 대화 너무 간단한데 연습만 되면 정말 여러분한테 아주 파워풀한 행복한 나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폭력적인 언어에 이렇게 뇌세포가 그냥, 그쵸? 중독이 돼갖고.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돼. 자기의 아상을 띄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참 쉽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딱 4가지야. 4가지. 뭐냐? 관, 느, 욕, 부. 따라해보세요. 관, 느, 욕, 부. 요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요것만 잊고 넣고 가면 돼. 관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다? 그 느낌이나 욕구가 하는 게 있다는 상대방에 또는 나의 욕구가 있잖아. 말 그냥 해요? 뭔가 나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잖아. 뭘 부탁하기 위해서 하든가.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잘 관찰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관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짜식. 네, 더 치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갔어. 그래갖고 차를 타는데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어때? 저놈의 남편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살펴보면 남편은 그저 그 인사를 했고 그저 문을 열고 그저 가서 그 자가용을 탔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뭘 바랬지 뭔가 남편한테. 근데 그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저놈의 남편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망의 어떤 비극적 표현이라 그래. 비극적 표현. 그게 폭력적인 언어야. 우리는 비극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쁘게 표현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 저 사람이 왜 저 말 했을까? 이렇게.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 느낌. 야, 너뭐 왜 오늘 청소도 제대로 안 했어? 이 말했을 때 내 느낌을 살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저 말 들었을 때 나는 왜 나쁠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쁠 때는 나쁜 이유가 있거든.
내가 실현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난 진짜 뭘 원하지? 근데 제가 사실은요, 그 수련대회 막 할 때까지도 이 느낌과 욕구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객관적인 진리만 연구하는 그런데 연구가 이렇게 뇌가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우등생들이 문제야. 우등생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뭔가 객관적인 진실을 찾는데 많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볼 여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니까 또 판검사도 되고 뭐 다 됐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잘 없어. 그런데 이제 수련대 하다 보면 그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살펴보라 하는데 일주일 수련대 하는데 닷새 정도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진하지, 지진아. 참 그런 정도로 특히 남자들이 더 해. 여자들보다. 대개 보면은. 어린애들은 빨라. 10대 이런 애들은 빨라. 느낌 솔직하게 얘기하면 탁탁탁 얘기하는데 이게 연세가 들수록 어때? 잘 안 돼. 그렇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유교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갖고, 점잖해. 그러니까 침묵, 성스러운 침묵, 이게 불교 문화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 그렇게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어떻게 살펴봐요? 자기의 느낌과 욕구 살펴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야. 자기가 나는 이것을 오라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적인 것도 살펴보지만은 이렇게 걔는 기분 나빠. 이런 느낌도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거든. 그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욕구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 잘해요? 부탁. 저 힘들어요. 제가 불교방송에서 만공에 한 10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원에 가입해 주세요. 해야 되잖아. 근데 후자가 잘 안 나와. 후자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 그냥 불교방송이요. 요즘요. 조금 사업도 지어야 되고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좀 한데요. 그냥 주저리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후원에 가입해 주세요잖아. 근데 그 후자가 안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10년 동안 그 후원 담당 국장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수행해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 부탁을 잘해야 돼. 아니 세상에 부탁도 안 해놓고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 그런 건 없어요. 영업의 가장 기본이 뭐라? 부탁이에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ask. ask를 잘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어, 어릴 때부터.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또 나는 또 공부도 잘했으니까, 알아서 상 주겠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한 결과는 어떻다? 잘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혼했더니 더 심각한 사람을 만났어. 결혼했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남자는 부인을 만나잖아. 그럼 뭐라 그래? 주말에. 괜히 심술 부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안 놀아줬다고 심술 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면, 남편, 오늘 여기 보러 공원 갈까? 얘기해야 되잖아. 얘기 안 해. 그냥 알아듣기 좀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막 둘러 얘기하는데 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직심, 속마음을 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서로가. 그러면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말하는 습관이거든요. 오늘 이 관느, 욕부, 요거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숙제 다 하시는 거예요. 시계가 없네요. 욕부인데. 그럼. 자, 그럼 여러분, 관느, 욕부면은 일단 관찰 잘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관찰할 때 이 평가하는 거하고 이게 헷갈려. 관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왼쪽이 이제 평가하는 말이야.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왜 맨날 늦어? 좀 시간 좀 맞추라니까.
아, 열받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홍길동, 너 요번 주에 3번 늦었다. 3번 지각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게 관찰인 거야. 평가하고 다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낙인 찍는 거야. 어우, 쟤 너무 게을러. 상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옆에 상사한테 자기 직원이든지, 쟤요? 게을러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 최근 사흘 동안 낮 12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관찰인 거예요. 평가가 아니야. 이제 좀 되겠죠?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쟤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폭력적인 언어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너는 왜 내가 말하는데 휴대폰만 보고 있니? 내 말에 집중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부탁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게 관찰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그 사이에 평가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 그게 폭력적인 거예요. 그럼 슬퍼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게. 자, 이제 몇 가지 더 해봅시다. 너 맨날 약속 시간에 늦어. 맨날, 항상, 한 번도 뭐뭐 안 해. 이건 다 평가야. 주관적 판단이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번 주 3번의 약속에서 너는 모두 10분 이상 늦게 왔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치? 이제 말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관찰한 대로. 야, 너는 이번 주 3번 약속했는데 계속 10분씩 늦었다. 다음번에는 늦을 수 없겠니? 그거 이제 부탁할 때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빈도에 관한 진술, 능력이나 성격에 대한 단정도 많이 해. 저 사람 너무 무책임해. 그러니까 뭘 이제 숙제를 했는데 안 했어. 무책임해. 프로젝트. 근데 그냥 무책임해. 이게 아니고 뭐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야, 평가를. 무책임하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보고 내린 나의 결론이자 낙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을. 그 사람 이번 프로젝트 마감 기한까지 리포트를 안 냈네. 이거는 평가가 아니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관찰이에요. 알겠죠? 자, 관찰을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느낌이 중요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 느낌이 중요해. 그거 있잖아. 느낌이 중요하거든. 느낌은 우리 안에 흐르는 에너지 상태야. 이거는 이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식보다도 더 먼저 단계야. 그죠? 먼저 단계. 이건 생각 전에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어떤 에너지 상태라고 보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뭔가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신호등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느낌하고 생각을 막 구분을 못 하거든, 잘.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이거 하는데 전 한 닷새 걸렸어, 닷새. 느낌하고 생각 구분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닷새가 아니라 단 5분 만에 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나는 뭐뭐라고 느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뭐뭐라고 느껴요가 느낌이 아니고 생각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알려면은 머리가 아니라 뭐라? 가슴. 이 기린이 돼야 돼, 기린. 기린의 언어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심장이 지구상 동물 중에 가장 크다네요. 기린이. 하트라는 것은 가슴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몸과 가슴의 감각에 집중을 해야 돼.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야, 정말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느낌 같죠?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느낌 같죠? 근데 이게 생각이라니까. 그러면 진짜 느낌은 뭐래?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다? 슬프고 허전하다, 뭐 외롭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의 언어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의 언어가 너무 부족해. 그냥 좋아 싫어요만 알아. 우리는 되게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상타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무능한 사람이군. 난 정말 무능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느낌이에요, 평가예요? 이런 게 평가라는 거야. 느낌 같잖아. 근데 평가야. 그래서 뭐야? 답답하고 힘이 빠져. 몸. 이게 느낌인 거예요. 생각하고 느낌하고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느낌 같죠? 근데 그게 아니야. 벌써 그건 평가나 어떤 생각이 들어간 거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네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갖고 나가 지금 어떻다? 내가 열받고 당황스럽다. 이게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느낌은 뭐냐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감정. 나 슬퍼, 기뻐, 허전해, 외로워, 뭐 이런 거. 생각은 뭐라? 평가, 판단, 추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시당한다, 이용당한다, 무용하다 이런 게 느낌이 아니고 뭐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 이거는 뭐예요? 생각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외로워. 이게 외로워가 느낌이지. 그래서 네가 전화 안 하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 이건 느낌이 조금 가깝지. 요것도 약간 생각이 좀 들어가긴 들어갔어. 네, 그렇지만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맨 마지막에 그 한번 봅시다. 나는 네가 나에게 화가 났다고 느껴. 이거는 생각일까 느낌일까? 생각. 공부 잘하시는데?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답답해. 느낌? 생각? 느낌. 장학생들이네요. 동료들이 나를 따돌린다는 기분이 들어. 와, 나는 무능하다고 느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려니까 나 좀 두려워. 느낌. 공부 잘하신다. 네가 내 말을 자르니까 오해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응? 보문사 신도들은 전부 저기 천재들만 와 있네. 생각 맞아요. 네가 나 도와주니 마음이 든든해. 느낌. 오케이. 이거 넘어갈게요. 너무 잘하니까. 자, 관찰과 느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라? 관능, 욕구. 욕구 잘 봐야 돼. 왜냐면은 이 불교계에서는 항상 욕구를 어떻게 해요? 멀리 하는 그 가르침이 많아. 번뇌는 어떻게 한다? 끊어낸다 하는 거. 근데 사실 번뇌가 잘 끊어지던가요? 번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띠낼 건지 마낼 건지를 할 수가 있는데, 번뇌가 뭔지 잘 모르면은 이게 띠려고 해도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욕구는 또 뭐하고 이게 헷갈리냐면은,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하고 헷갈려. 수단.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여기서 나가. 열받아. 이것은 수단이에요. 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감으로써 달성되는 나의 뭐가 있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기 싫다든지, 그지? 꼴 배기 싫다든지, 그럼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욕구는 뭐냐면은, 야, 나는 너랑 정말 같이 있고 싶어. 응? 예를 들어서, 근데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잠시 너랑 거리를 두고 싶어. 그런 말이잖아요. 나가라는 말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얘기네.
또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 상대방이 나를 얘기를 하다가 동감까지는 아니어도 공감은 좀 해주면 좋은데 공감을 잘 안 해주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야, 나가. 이렇게 되잖아. 자식한테. 이놈시키. 근데 그게 너 나가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야, 너 나랑 좀 얘기 좀 잘해보자. 마음을 나눠보자는 뜻이에요. 마음을 나눠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 깔려있는 그 욕구, 요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번에 이번 주 주말에 나랑 영화 같이 보기로 했잖아. 나가기로 했잖아. 이건 뭐예요? 남편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현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안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쁘게 표현해야 돼. 함께하는 시간.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지. 영화 보러 같이 가자 하는 말은. 또는 어떤 연결. 그치? 연기법.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남편하고 같이. 근데 그러니까 이쁘게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야, 너 좀 너무 서운해. 요새 연락도 안 해. 좀 연락 좀 자주 해. 그게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하라는 거예요. 3번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연결에 대한 욕구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죠. 그쵸? 상대방이 자꾸 전화해주면은 그래도 내가 좀 인정받는구나 하는. 그래서 이 수단하고 욕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쵸? 그래야 욕구를 알고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관느욕부에서 마지막이야, 이제 관찰하고 느낌하고 내 욕구도 잘 알았어. 근데 부탁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 꽝이야.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까지 됐는데 마지막 한 수가 잘못되면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